원하는 대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관계를 막 과도하게 맺거나 아니면 관계를 딱 단절해서 끊어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은 남을 잘 설득하는 사람들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의 비밀은 뭘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미대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남을 잘 설득하는 법에서부터 관계를 잘 맺는 것까지 이게 하나의 흐름이다,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관계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게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주고받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줄 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사람들은 모두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상대가 뭐를 줄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불만이 쌓이기 쉽고요. 그리고 그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애초에 알 필요가 없죠. 알려고도 안 하고요. 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은 내가 뭘 받고 싶은지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꾸 그냥 퍼주고 나는 이렇게 다 퍼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럴까? 그런 고민에 빠져요. 원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주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내주지 그냥 주는 사람은 호구죠. 뭐 원하는 걸 딱딱 집어서 주면 이 사람은 나를 아는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연결되는 문제가 착한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져요. 물론 정말로 좋은 착한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받을 걸 받는 이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착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의 문제는 남들도 나한테 그렇게 착하길 바래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기 힘들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불만 있는 착한 사람이 될 바에는 차라리 안 착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남들이 착하다고 보는 게 무슨 소용인가요? 자기에게 좋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계로 봤을 때 이게 음식이라면 폭식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음식을 안 먹는 거식이 있잖아요.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폭식이 있고 관계도 뭐 거식이란 표현에 관계 포기가 있는 거예요. 관계 폭식은 관심을 막 받고 싶어 하고 막 의존하고 누구를 만나도 의존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다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죠. 관계 포기는 어떤가요? 사람이 두렵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와도 일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 관계를 잘 맺는 거는 결국 설득 능력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러면 남을 그냥 설득을 잘하면 됩니까? 설득의 기술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설득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 설득의 결정적인 본질과 인간관계를 맺는 게 일치한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설득의 고전 중에는 FABE, fave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F부터 E까지는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일단 그 좀 한글로 쉽게 좀 풀어드리면 물론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것의 특성이 무언가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아니면 이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달라고 설득을 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인데 피처니까 이 물건의 이제 특성이 뭔가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A는 이제 장점이에요. B는 혜택, 이점, 그리고 E는 이제 증거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굳이 고전을 끌고 온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요. 특성이나 마지막에 증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장점과 이점이에요. 장점과 이점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장점은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사귀어 주세요. 이거는 내 장점을 가지고 상대에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점은 뭔가요? 내가 공부를 잘함으로 장래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당신은 편안한 인생을 영유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신에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공부를 잘함으로 나와 결혼하면 당신의 이세는 공부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가 공부를 잘함으로 당신의 지적인 능력을 저와 함께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함으로 당신은 공부 잘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주변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등등. 공부를 잘한다는 건 장점이에요.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상대가 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했던 제가 공부를 잘함으로 당신은 주변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가 먹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뭐 자랑하고 이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지적인 대화를 즐기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대화를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은 장래가 막 걱정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걸 내가 공부를 잘함으로써 당신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 미래에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런 건 개뿔 쓸모없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나 어떤 장점 갖고는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주도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장점은 실은 나에서까지 해서 끝나는 얘기거든요. 저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건 그 사람의 혜택, 그 사람의 이점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기밖에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찬가지로 혜택이나 이점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장점만 들이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해야 실은 그 사람의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점이니 이점 그리고 증거 이런 거를 많이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차이점을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 얘기하기에 바쁜 사람,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을 설득하는 게 참 힘들어요. 진심으로 설득당하지 않아요. 권력에 질 수는 있겠죠, 누군가가. 그리고 반대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개개인이 뭘 바라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을 설득하고자 하면 힘들어요.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어필했을 때 그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집중해서 그 상대가 원하는 게 무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뭐 경청을 하라 아니면 그 상대를 존중해라 뭐 그런 등등의 얘기들이 실은 그 상대의 정보를 충분히 얻어서 그 상대 마음속에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를 찾고 그거를 토대로 그 사람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을 만드는 다큐였던 스코어였나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관객의 감정을 바꾸는 것과 영화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영화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음악으로. 근데 그거는 관객의 감정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관객의 감정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상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생각해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이런 설득이나 아니면 대화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실은 경영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치관 경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치관 경영. 책으로도 나왔고. 여기서 이제 많이 들고 있는 예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명의 안마사가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로 그 죽상을 하고 죽음이 드리운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마사지를 하고 안마를 하고 다른 한 분은 정말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마사지를 해줘서 왜 그런지 두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첫 번째 사람은 아이고 뭐 돈 몇 푼에 된다고 이거 하고 있는데 자신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표정이 좋은 그 사람은 이제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베풀면서 돈을 받아요. 그때 내가 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쪽 사람은 똑같이 받지만 내가 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치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실은 정말로 많은 게 바뀝니다. 대화를 할 때 내가 지금 너는 눈치가 없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려요.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조금만 바뀌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한다. 나를 위해서 상대의 말을 듣는다. 나를 위해서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 그리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내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서 일정 수준 저 사람의 원하는 것을 찾아서 들어준다. 그리고 내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거죠. 나 자신이 좋으라고. 이렇게 가치관을 살짝만 바꾸면 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만들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의 기반은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가진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죠. 제시를 해야 되니까 뭐라도. 그리고 상대를 판단할 수 있는, 상대의 내면을 판단할 수 있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드렸던 협상 강의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죠. 근데 오늘은 이점의 포인트, 이제 그 포인트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뭐 설득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처세에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과 함께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이 심리와 경영 이런 것을 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바꿔서 세상을 보시고 타인을 바라보시면, 그리고 좀 플러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기업이 비영리 단체가
뭐 영리단체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거지. 그래서 항상 이 뭔가 그냥 무조건 베푸는 게 좋은 거다. 내가 취하는 건 나쁜 거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또 취하기만 해야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만 좋은 거다. 그런 생각도 틀린 거다. 라는 것을 경영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